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오름 수학 원장 이승준 선생입니다. 자, 오늘 이제 영상을 한번 찍어 보려고 하고요. 자, 화면에 있는 오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조금 굉장히 비판적일 수도 있고, 조금 자기중심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어서 조금 불편하게 들리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제 뭐 100%다 이제 맞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이제 개인적인 이제 내용의 영상을 찍는 거니까 이제 불편하시다고 하면은 생각이 되시면 좀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고요. 마지막에 이제 결론을 이야기를 할 때 또 결론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 부분도 잘 들어주셨으면 이제 좋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거랑 마찬가지로 현재 내 아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라는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아이들을 가르쳐 보면 이제 부모님이 이제 우리 아이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가 아이한테 굉장히 이제 큰 영향을 주고 이제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제가 이제 상담을 해보고 아이들을 가르쳐 보면요. 그러면 이제 물론 정확하게 이제 판단하고 계신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제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누어지죠. 우리 아이를 너무 과소평가하시는 이제 부모님도 있고 우리 아이를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부모님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 두 타입 모두 다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저는 이제 조금 더 문제가 된다면 우리 아이를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이제 부모님들이 조금 더 학습적인 부분이나 전체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이들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요.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아, 우리 애 정말 머리는 좋아요. 재능은 있고 똑똑한데 공부를 안 합니다. 노력을 하지 않아요. 이런 말씀을 가장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단언할 수 있어요. 그럼 머리가 좋은 게 아니고 머리가 나쁜 거예요. 머리가 좋은데 공부를 안 할 수 없어요. 공부를 안 한다는 건 머리가 나쁜 겁니다. 이제 부모님들 이제 생각은 어떠실 줄 모르지만 전 진짜 이제 천재급의 아이 이제 정말 이제 머리가 좋다고 하는 정말 천재급의 아이는 공부를 못 할 수가 없어요. 공부를 안 해도. 왜냐하면 한 번 본 것도 다 기억나고 이해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아이는 그런 학습적인 열망과 이 갈망이 크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할 수 없죠. 그쵸?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는 아이는 머리가 좋은데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머리가 나쁜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조금 이제 설명해 주면 금방금방 이해를 하는데 이제 노력하고 집중하지 않는다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이제 조금 하면 성과가 나는데 이제 그래서 아, 우리 애는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합니다. 그거는 잘못된 말이에요. 머리가 좋으면 노력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머리가 좋다는 거는 조금 센스나 감각이나 순발력이 좋다는 거지. 이제 그래서 학습에 도움은 되지만 그게 학습의 절대적인 그런 요소는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센스나 감각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아이가 노력을 안 한다. 라고 하면 오히려 그거는 독입니다. 그러니까 천재도 아니면서 조금 감각이 있어서 아, 나 좀 하면 된다라는 그런 건방진 생각을 갖게 되고 그런 것들을 부모님이 부추기게 되는 거죠. 그쵸? 굉장히 좋지 않은 겁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다음 이제 걸로 넘어가서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우리 아이 정말 똑똑한가요? 정말 이 똑똑한가요? 라고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자,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아이를 판단을 할 때 이제 아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아, 그래, 똘똘아, 너는 참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해서 그게 엄마가 참 아쉽다. 우리 똘똘이는 정말 노력만 하면 잘하니까 우리 똘똘이 꼭 노력해라. 우리 똘똘이는 안 되는 아이가 아니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 속으로는, 진심으로는, 아,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수준이 있구나. 아, 우리 아이가 정말 어느 정도 능력치를 가지고 있구나. 아, 이 정도 노력을 안 하는 거는 정말 심각하구나. 뭐,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정말 다른 문제가 있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계시면 괜찮아요. 제가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아이를 냉정하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 두 번째 얘기하겠지만 인정하는 순간 자기가 무너질 수도 있고 아이도 무너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정말 이제 그렇게 이제 믿어버리는 거일 수도 있지만 이 정말 심각합니다. 제가 이제 부모님들이랑 이제 상담을 하면 이제 강한 말을 하지는 않아요. 내둘러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제 아이가 이제 열심히 안 해요. 열심히 안 하는 건 문제입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부모님들 이제 부모님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요. 아, 그래요. 수학만 그래요. 다른 과목은 잘해요. 수학만 문제예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거는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제 물론 그런 친구도 있겠죠. 그런 친구도 있는데 수학 공부를 하는 거를 보면은 이제 물론 수학이 싫어서 이제 그럴 수도 있지만 이런 공부 자세와 뭐 싫어하는 과목 물론 다 좋아하는 과목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런 공부 자세와 이런 태도를 가지고 다른 과목을 절대 잘할 수 없어요. 그 부모님들이 잘한다는 그 기준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절대 잘할 수 없어요. 절대. 우리 부모님들은 자꾸 그런 부분의 큰 틀을 보지 않아요. 이제 우리 부모님들도 살아야 되니까 최면을 거는 거겠죠. 그쵸? 뭐, 아이가 이제 뭐, 강남 내신이 어렵기 때문에 내신이 안 나온다. 그리고 어쩌다가 한번 모의고사 잘 본 거에 기대를 걸고, 뭐 이제 다른 과목 중학생 같은 경우 다른 과목은 A를 받는데 뭐 수학만 A를 못 받는다. 그러면 그 과목에 A를 받는 이제 학교의 평균이나 그런 게 이제 어느 정도 점수가 되는지 인플레이션이 심한지 안 심한지를 봐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신경을 안 쓴다는 거죠. 그쵸? A를 늘 올 A를 받았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100점에 가까운 A를 받았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제가 정말 답답한 부분입니다. 절대로 수학만 못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다른 과목은 다 완벽하게 100점을 받는데 수학만 항상 한 개 틀려서 95점을 받는다. 그렇게 노력을 해도 자꾸 실수를 하거나 모르는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 있다. 뭐 그런 거는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네. 그런데 뭐 다른 과목을 다 100점을 받고 막 A를 받는데 수학만 70점 받는다. 그런 케이스가 막 아주 없다. 뭐 100분의 1도 없다. 뭐 그럴 수는 없지만 저는 거의 없다. 뭐 생각이 들어요. 아주 특이한 케이스가 아니면 그렇게 다른 과목은 잘하고 열심히 하는데 수학만 못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다른 과목에서도 문제가 있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뭐 이런 거겠죠. 수학은 4등급 받고 다른 거는 3등급 받는 아니면 수학은 4등급 받고 다른 거는 3, 4등급 왔다 갔다 하는 뭐 그 정도겠죠. 절대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물어보고 싶어요. 아이의 문제점을 정말 모르는 건가요? 아니면 회피하는 건가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예를 들어서 뭐 회피가 80% 그리고 모르는 게 한 20%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요 정도 비율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대부분이 뭐 모르시지는 않겠죠. 회피하시는 거겠죠. 대부분이. 근데 이렇게 회피하다 보면은 아이들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자기의 살구멍을 찾아야 되니까 내가 이제 입시에 대해서 이제 내신이 잘 안 나오면은 아, 네가 내신이 안 나오니까 정시로 가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1학년, 2학년 때 모의고사 봤던 것 중에 제일 잘 봤던 거 1등급 받았던 것들만 모아가지고 이제 회피를 하다 보면 그게 정말 자신의 점수인 것처럼 믿음이 생기게 되죠. 우리 부모님들도 이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80%는 본인이 이제 살기 위해서 회피를 하는 건데, 그것들이 이제 믿음이 되면서 자신도 모르게 이 20% 진심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 20% 진심은 더 큰 문제예요. 진짜로 이 문제점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열심히 하는데 머리가 나쁘다. 우리 아이가 열심히 하는데 모자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 공부를 못할 수 없어요. 제가 여러 영상에서 이제 이야기를 드렸지만, 열심히 해서 문과에서 서울대 경영학과는 못 갈 수 있어요. 열심히 해서 이과에서 서울대 의대나 뭐 스카이 의대나 메이저 의대는 못 갈 수 있어요. 서울대 공대는. 그렇지만 열심히 하면 뭐 서울대 하위권 학과나 문과에서 연고대 뭐 그 서성한 좋은 학과 그 정도는 갈 수 있어요. 공대도 마찬가지로 의대도 정말 열심히 내가 의대를 희망하면 열심히 하면 지방 의대도 갈 수 있어요. 내신으로 가든 정시로 가든. 네. 그거는 열심히 안 한 거예요. 머리가 나쁜 게 아니에요. 고시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막 재능이 안 됐는데 수학과 가서 석박사 받고 필즈상 받으려는 거 아니잖아요. 노벨상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수능 공부하는 거예요. 고등과정 공부하는 거고. 시간을 더 투자하면, 열심히 하면, 노력하면 절대로 못할 수가 없어요. 절대적으로. 예. 부모님이 우리 아이들을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화이팅해주고 엉덩이 두들겨주는 거는 좋지만, 제가 절대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우리 부모님들이 현실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문제점이 뭔지, 어떻게 고쳐줄 수 있는지, 어떤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지는 아이들한테 문제점이 생기고 아이들이 물어봐 줬을 때, 아, 그래, 엄마가 기다렸어, 아빠가 기다렸어, 사실 너는 이게 문제야 라고 하면서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단 말이죠. 그쵸? 부모님들이 회피하면서 이 상태로 믿음을 가져버리면 나중에 부모님도 이제 그걸 믿어버리기 때문에 실망하고 나중에 어떻게 문제점이 생겼을 때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부모님은 냉정해야 돼요. 화이팅을 해주지만 냉정해야 된다고요. 이 부분을 제발 좀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는데요. 이제 저희 아내가 이제 저랑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저랑 대화를 많이 하는데, 아, 너무 힘들대요. 딸 가르치는 게. 집중도 안 하고, 10개 가르쳐 주면 한 개도 모르고, 그러면서 자기는 안 그랬는데 도대체 왜 그러냐고, 그러면서 쟤 때문에 주름살도 늘고 힘들고 막 눈물이 난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도 안 그랬고 저희 아내도 안 그랬거든요. 그래서 더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영상을 보는 부모님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제 저도 저희 부모님이 이제 저희 어머니가 늘 그러세요. 이제 하나님이 자기한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고. 네, 그러십니다. 저희 아내도 그렇게 반듯하게 컸고요. 근데 이제 저희 아내나 저 같은 경우 이제 우리 부모님 반듯하신 우리 부모님들 같은 경우도 부모님이 잘 키웠다기보다는 그런 아이가 그 가정의 축복으로 갔다고 생각이 들어요. 집중 잘하는 아이, 공부 잘하는 아이, 잘 듣고 심부름 잘하고 이야기 잘 들어주고 착한 아이가 그 가정에 태어난 거예요. 축복과 선물로. 우리 가정에는 말 안 듣고 이해 못하고 느리고 꾸물럭거리고 집중 못하는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 아이도 우리 가정에 태어났고 그렇게 태어났지만 귀한 아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에요. 그러면 그 아이에 맞는 이제 교육을 해야 되겠죠. 그쵸? 10번 가르쳐줘서 하나만 알면 이제 10번 가르쳐줘서 하나만 알게끔 그거에 맞춰서 그 아이가 정말 하나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끔 남에게 피해 주지 않을 수 있게끔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를 낳고 키워보면은 이 부모가 돼서 한 아이를 인간을 만드는 게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부모님의 잘못도 아니고 아이의 잘못도 아니에요.
느린 아이의 잘못도 아니고 그 느린 아이를 낳은 부모님의 잘못도 아니에요. 똑똑한 아이가 부모님의 잘해서 똑똑해진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느리고 꾸물럭거리고 집중 못하고 말 안 듣고 말썽 부리는 아이가 우리 집에 태어났어요. 그 아이 너무나 귀해요. 그럼 그 아이 인간 만들어야죠. 그쵸? 어쩔 수 없어요. 누구도 참아줄 수 없어요. 학원 선생님, 학교 선생님, 병원의 의사, 아무도 참아줄 수 없어요. 아빠와 엄마가 같은 목소리를 내면서 아이에게 사랑을 주고 참아주고 가르쳐주고 기다려줄 때 그 아이는 누구보다도 잘 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제가 경험해 봤습니다. 힘들어요. 원론적인 이야기예요. 제가 우리 아내한테 이런 얘기하면 우리 아내 화내면서 저한테 성인군자 납셨다고 얘기해요. 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부모님만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부모님들 너무 고생이 많으시고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가정에 온 이 귀한 선물을 잘 가르치시고 보듬어 주시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